배워서 남주는 지호학사의 오디오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내용은 지호학사 최동곤 작가의 공자왈, 알아야 면장을 하지를 오디오북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오늘은 천자문과 함께 중국 고대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삼왕오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최소한의 중국 역사와 문화까지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건국 이념이 유학의 일종인 성리학이었고, 건국자인 태조 이성계는 스스로 조선이 중국의 제후국임을 자처했으며 500년이 넘도록 국가 시스템이 온통 중국에 뿌리를 둔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출세길인 과거 시험마저도 모두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 유학을 모르고서는 사람구실을 할 수 없던 곳이 조선이었습니다. 바로 그 유교 문화의 중심에 공자가 서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를 제대로 알아야만 유교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 문화와 불교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각각 예수와 부처를 제대로 알아야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조선시대 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소학과 천자문이었습니다. 그중 천자문은 한문 입문자를 위한 교과서 겸 습자교본으로도 유명한데, 과거에는 비록 어린 아이들의 한문 입문서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사실 이 천자문은 어린 아이들이 배우기에 적합한 책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자문의 내용이 우주의 철학적 원리나 사서 오경 등 심오한 고전의 내용과 아울러 중국의 지리 및 고대사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운 천자문을 굳이 가르친 이유 중에 하나는 천자문을 통해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빨리 익혀 유교 문화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고대사는 유교 문화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자문의 앞부분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지현황, 우주홍황. 풀이하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다. 1월 영측, 진수열장. 풀이하면 해와 달은 차고 기울며 별들은 넓게 퍼져 있다. 할례서왕, 추수동장. 풀이하면 찬 것이 오면 더운 것이 가고 가을에 수확하며 겨울에 저장한다. 용사화재, 조관인왕. 풀이하면 복희씨는 용의 이름으로, 신농씨는 불로 벼슬 이름을 지었고, 소호씨는 새 이름으로 관직명을 짓고 황제는 인문을 갖추었다. 퇴위 양국, 유우도당. 풀이하면 자리에서 물러나 나라를 사양한, 즉 물려준 자는 유우시인 순임금과 도당시인 유임금이다. 조민벌죄, 주발은탕. 풀이하면 백성을 위로하고 죄를 벌함은 주나라의 무왕인 희발과 은나라의 탕왕이다. 천자문은 전체적으로 운율을 멋들어지게 맞춘 시입니다. 특히 8번째 글자에 이응 받침으로 끝나는 라임, 즉 가군이 있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320번째 글자까지는 철저히 가군이 지켜지며 그 뒤로도 약 30% 정도의 예외가 있을 뿐입니다. 천자문의 첫 부분은 우주의 섭리로부터 시작합니다. 옛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에는 우리가 온 곳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자문의 73번째 글자인 용용자로부터 100번째 글자 허물죄자를 포함하면서 19가 끝나는 104번째 글자인 끓일 탕자까지는 삼왕오제부터 3대로 널리 알려진 하, 은, 주 왕조에 이르는 중국 고대사를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순으로 나열하자면 당연히 요임금, 순임금의 순서가 되어야 하지만 글자의 가군을 맞추기 위해 순임금인 유호씨를 앞에 두고 요임금인 도당씨를 뒤에 두었습니다. 또한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상나라에서 이름이 바뀐 은나라가 먼저이고 주나라가 나중이지만 이것도 운율을 맞추기 위해 이름이 발인 주나라의 무왕을 앞에 두고 은나라의 탕왕을 뒤에 두었습니다. 이렇듯 천자문을 통해 가르치려고 했던 중국고 대사는 전체적으로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천자문 본문을 옆에 놓고서 차근차근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만든 전설 속의 신화적 인물들이 바로 사망오제인데 사망이라는 3명의 인물과 오제라는 5명의 인물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망과 오제가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전하는 책마다 제각각이어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사마천의 사기 중 오제 본기를 기준으로 삼아 사망은 복희씨와 여하씨 그리고 신농씨로 오제는 황제, 전욱과 제국, 요임금과 순임금으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망 중에서도 첫 번째인 복희씨는 사람들에게 그물을 만들어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신농씨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냥으로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경문화에서는 불을 빼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농씨는 농사를 뜻하는 농자가 들어간 신농이란 이름 이외에도 불을 다스리는 신이라는 뜻의 염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를 문화사적으로 해석하자면 복희씨는 수렵 채집 생활 중심의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신농씨는 농경문화 중심의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